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현재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된 것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예비 신랑은 사람이 참 반듯하고 매너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는 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유능한 사업가라고 친구가 소개를 해줬고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신랑의 돈 씀씀이들이 돈에 별로 구애받지 않게 쓰고 다녔고 몸에도 명품들을 걸치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등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는 남자였죠.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이런 생활 같은 거 꿈에도 꿔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직업이 항공사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을 내어 해외까지 따라와서 같이 여행도 하게 되고 일은 안 나가봐도 괜찮냐고 하니까 자기가 회사를 탄탄히 다져놨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며 웃으면서 지내더군요. 그렇게 1년을 연애를 하니 저도 이제는 이 남자의 생활에 많이 맞춰져 있었고 주변에서도 저를 부럽다며 언제 결혼하냐고 말을 했었죠. 저희 집에서도 제가 30살 넘기기 전에 좋은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면 그냥 빨리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때문에 예비 신랑을 저희 집에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집에 올 때 고가의 부모님 선물들과 제 여동생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 환심을 사며 부모님과 제 가족들을 살살 녹였었죠. 저희 부모님도 딸 결혼 잘 시키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예비 신랑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고위직으로 일 다니신다는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인사의 말보다 그저 아들의 어떤 부분이 좋으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의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는 능력도 좋은 남자가 가정에도 충실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가족은 위로 큰 형이 한 명 있었고 그 큰 형은 의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큰 형이 참 대단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예비 신랑의 표정이 정적이 흐를 정도로 안 좋아졌고 예비 신랑은 뭐가 그리 대단하냐며 집안에서 형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도 실증난다고 지긋지긋하다며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그래봐야 돈도 자기보다 못 번다고 말하길래 저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는 자리가 자리였던지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보통 형제 자매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저 정도로 싫어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어릴 때 형한테 좀 많이 치여서 살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명절이나 생일이면 저도 찾아뵈어 축하해드리면서 처음으로 그 남자의 형님 부부를 볼 수가 있었죠. 의사라던 형은 과묵하고 말수도 잘 없었고 저보다 5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형의 아내분은 저를 보더니 눈빛이 마치 제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그날은 아버님의 생신이셔서 선물도 사드리고 뒷정리를 도와주느라 어머님 없이 저와 형님과 같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더니 형님은 저에게 도련님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1년 3개월쯤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러냐고 잘해주냐며 묻는데 아무래도 형님의 표정이 그리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뭔가 말을 하려는 찰나 어머님이 오셨고 그 뒤로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돌아가시더군요. 그날 그렇게 형님과 첫 만남 이후 형님이 자꾸 마음에 쓰였습니다. 형님의 표정과 저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싶었지만 그 이후로 형님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상견례는 그렇게 마치게 되었고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 바쁘게 서두르기 시작했죠. 결혼식 박람회라는 박람회에는 다 돌아다녔고 결혼식장도 잡고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이런 걸로 여자와 다툼해봐야 서로 싸움만 날 테니 뭐든지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돌리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예비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가 문자가 왔길래 문자 내용을 봤더니 저에게 저번에 못해준 말이 있다며 통화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리면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진짜 그날부터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남편한테 물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근데 같은 여자로서 참 알고도 지옥 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며 지금도 연락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다며 저를 좀 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항상 찜찜했던지라 일단 부랴부랴 차려입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난 형님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련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냐면서 혹시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걸 아는지, 돈 많은 허세는 안 부리는지 등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사실 모두 빚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너무 놀라니 도련님이 집안에 사실 골칫덩어리라 공부도 못하고 자격지심 덩어리라서 어릴 때 해외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허세만 잔뜩 들어서 20살 때부터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최고급 호텔 전전하며 놀다가 그거 다 대출이라서 집에서 갚아주고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심지어 실제 사실혼 관계도 있다며 자기 남편 소개로 간호사와 결혼식도 했었는데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6개월 만에 파혼하게 된 남자라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멍하니 큰 충격에 휩싸여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형님은 제 얼굴을 진지하게 쳐다보시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랑 헤어지면서 자기 남편도 병원에서 망신당했다고. 문제는 그렇게 헤어지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었다고. 그렇게 결혼 한 해 만에 했다가 파토 났었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술집에서 만나서 애인 사이 하다가 임신하게 되니까 집안에 데려와서는 결혼한다고 했던 거라고. 처음부터 술집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해서 시부모님도 넘어갈 뻔했는데 거액의 합의금 주고 끝낸 거고 예비신랑 자체가 한량의 쓰레기에 말만 허풍에 가득 차서 사업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고 실제 사무실 가면 아마 임대 사무실 방 한 칸짜리 빌려놓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사무실 찾아가 본 적도 있다니까 그 사무실은 아는 형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있는 곳일 거라고 매번 주식 같은 거에 손대서 돈 다 까먹고 결혼한다고 시부모가 해준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 손대다가 싸그리 다 그것도 날려먹고 이번에도 저랑 결혼한다고 데이트한다고 쓴 대출금 좀 갚아달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시부모야 아들 사랑이 넘쳐서 그런 놈이라도 어떻게든 결혼시켜야 정신 좀 차릴 거라며 아들과 저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같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자신이 말한 사유 중 하나만 해당돼도 이혼 사유 해당될 텐데 이 많은 게 종합적으로 모인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면 한 여자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고 자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근데 이렇게라도 말 안 하게 되면 이 사기 결혼에 자기도 없잖아 동참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저에게 이런 말해준 거 아시면 시부모님도 아마 난리 날 거라며 혹여나 파혼하게 되더라도 자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형님과 헤어지고 그때부터 무슨 정신으로 집에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이제 몇 달 뒤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결혼식 할 거라고 퇴사까지 이야기해놨던 참이었거든요. 예비신랑이 결혼하면 그냥 회사 퇴사하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많은 고민 끝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마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고민하다가 그러기도 했었죠.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할 거고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길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 혼자서 끙끙 앓다가 큰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냐며 물으시길래 그때 그냥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말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두 믿을 수 없으니 자기가 진실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실제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의 전 부인을 찾아가기까지 했고 결국 진실은 형님이 해줬던 말이 모든 게 사실인 걸 알게 되자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결혼식을 도저히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예비 신랑 측에 파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예비 신랑은 저희 집을 찾아와 도대체 갑자기 무슨 파혼이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제가 예비 신랑이 무섭다며 안 보려고 하자 저희 아버지가 대신 제 앞에 나서서 예비 신랑을 앉혀두고 저희를 기만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두 말하자 예비 신랑 표정이 갑자기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당장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 마음이지만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만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해준다면 그저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예비 신랑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결국 저희 집에서는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예비 신랑도 따로 알아봤는지 결혼식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줄 것 같으니 그제서야 연락 오더니 꼬리를 내리며 없던 일로 하자며 자기들이 비용 부담한다고 말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인내심도 이제는 그렇게 못 넘어간다고 위자료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관이었던 것은 그 예비 신랑 짐승만도 못한 새끼는 그렇게 저와 헤어지고 또 몇 달 안 돼서 그놈 카카오톡 프로필에 다른 여자랑 여행 다닌 사진을 올리고 둘이 뽀뽀하는 사진을 올리고 하는 것을 보니 진짜 정상적인 사람 새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인생을 구해준 예비 형님이었던 분 덕에 이렇게 된 거라 모든 정보는 저희 아버지가 조사해서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분께 따로 연락드려서 식사나 뭔가 감사라도 드리고 싶다니까 형님께서는 저에게 괜찮다고 그저 자기 이름을 말 안 해준 걸로 족하다고 혹여나 이렇게 연락하는 걸 알게 되면 자기 입장이 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진짜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이제 남자를 만나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